자,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3편 도시정비법이죠. 책 247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오래된 주택가, 싹철 가구, 새로 아파트 짓는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자주 보셨습니다. 또 자주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아시죠. 이제 그거에 대한 법입니다. 개발법은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개발하는 거였고,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은 이미 개발되어 있던 건데 시설도 엉망이고 건축물도 엉망이어서 싹철 가구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오고 있죠. 6문제인데 그 중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6가지 각각의 이러저러한 6가지가 각각이 따로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묶어서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6가지를 구분하는 거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6가지 정비사업 이름을 혀에서 소리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분하시는 게 주 초점이 됩니다. 247조 1장 총론 제1절 목적과 용어정의 제2절 6가지 정비사업의 특성 제3절 정비사업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1절 굵은 1번 법의 목적 이 부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괄호 기반시설 상태나 건축물 상태 모두 좋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새로 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상 지역이 있어요. 대상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6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서울로 왔죠. 그래서 그 집들은 계속 들어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도로공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 들어가는 만큼 건물 들어서는 만큼 기반시설이 따다닥 다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까지도 낡아졌어요. 어디에? 시설은 공적시설이고 건축물들은 대부분 개인 것들인데 만약에 시설은 괜찮고 건물에 문제 있으면 건물 개인들이 알아서 손대면 되는 거죠. 손대서 쓰면 되죠. 시설이 엉망이고 건축물이 문제면 시설, 공적시설, 시설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넣으면 됩니다. 시설도 엉망이고 건물도 엉망이면 여기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을 할 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대질한 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이제 그림과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개발법의 환지는 동그라미 3번 그림의 왼쪽이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전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 토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 대부분 아파트를 받게 되죠. 환지에서 이론적으로 확장됐다. 토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환지건, 환건 그럴 수 없으니까 환권이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나 종전 건축물에 붙어있던 권리관계를 새 토지나 새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새 토지에다가 새로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배추상추 키울 것 같으면 농지라고 부르겠죠. 건물 지을 거니까 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환권하려면 환권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 환권계획을 또 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상한 어려운 말을 써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뭘 관리하고 뭘 처분하는지는 아주 민법의 아주 깊은 영역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갈 일은 없고 환권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는 거죠. 굵은 2번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굵은 3번 노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라고요. 시설 요즘 전기 안 들어오는 집 많지 않죠. 대부분 전기 들어오고 대부분 가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밤에 주차하는데 불편하다고요. 저 멀리 공원까지 나가는 거 말고 가족들과 저녁밥 먹고 간단히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게 굵은 2번 정비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고요. 그거야 대부분 다 아파트를 짓겠죠. 그걸 3베이로 하냐 4베이로 하냐 그런 거야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럼 새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나 낡았길래 철거를 해야 되냐 철거 대상이 되냐 노불량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정비기반시설이란 먼저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이요.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54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정비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거기다 공항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뺀 나머지들이요. 도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기반시설이란 당연히 도로 들어가야죠. 상하수도 들어가야죠. 공원 들어가야 되고요. 주차장 들어가야 되고요. 공동구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가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 등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이용시설이란 셋째 줄 역시요. 기반시설은 아닌데 어느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작업장 등등을 얘기한다. 굵은 3번 노불량 건축물, 뭐가 철거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번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놔두다가 사람 다치겠다고요. 미리 걷어내야죠. 나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지중 구르릉 일어났을 때 무너지면 안 되죠. 미리 걷어내야 됩니다. 다다시 1번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는 건축물, 그러면 사람 살기 불편하니까 걷어내야죠. 다다시 2번 40년까지 사용하는 것보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콘크리트 한 번 굳으면 100년인데 아무튼 그 건물을 40년까지 쓰는데 드는 비용이 건물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그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요. 뭐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은 걷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라번 미관에 저해되는 건축물, 보기 흉한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된 건축물,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 조례로 우리 동네에서는 35년 지나야 노후불량 건축물로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서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은 다음 쪽에 이제 관련 조문이 있고 나중에 한 번 정도 시간 되시면 보셔도 되겠고요. 굵은 4번, 그러니까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 있는데 관청 체계를 좀 이상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이렇게 써지지 않는데 그냥 옛날 법 그대로 갖다 쓰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죠.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도,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물론 광역시에 군도 있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시도조례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죠. 대도시 조례까지도 시도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분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법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한 대로 그냥 만들어낸 거고요.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이 법에서는 시장군수라고 부른다. 세종구와 제주와 시장군수와 그러니까 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 군수를 시장군수라고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세종과 제주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시장군수 그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과 만나는 일선 기관을 시장군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아래 표를 보시면 일선 기관을 시장군수라고 하고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표현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아랫사람,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랫사람, 하급청을 얘기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차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시장군수에도 구청장 들어가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식이다. 그래서 차이 갖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기업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주택공사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이고 여기를 주게 됐네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엉망, 건축물 엉망 이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절 6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알기 위해서 또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그 배경 상황을 알아두시자고요. 6가지 사업 중에 2번 주택 재개발과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재개발법이 있었고요.
얘는 주택 재개발, 얘는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기본 그림입니다. 오래된 주택가가 있고요. 시설이 많이 모자란 데다가 건물까지 낡았습니다. 거기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비법의 기본이고요. 여기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내비둘 수는 없죠.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꾸는 교환이긴 해요. 그렇지만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그 사람 내비두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공법에 강제성이 얹어져 있는 공익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어서 예전에는 관청에서만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합에게 시행권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이긴 한데 그 중에 집을 5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치죠. 집을 몇 채를 줄 거냐고요. 한 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 5개가 있었으면 3억짜리 한 개를 주고 2억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땅잔치, 집잔치 하자는 게 아니죠. 공익사업이라고요. 이 주변 지역에 안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새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니까 한 채만 주는 거죠. 이게 이쪽의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중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문서의 달동네 지원사업, 달동네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허가 판자촌 도와드리자라고 하는 지원사업, 복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거죠.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겁니다.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고, 재건축 사업이 왜 만들어졌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싫다고요. 5채 갖고 있는데 한 채 받는다. 공익사업. 그건 그쪽에서들 하고 우리들끼리 따로요. 우리들은 5채 간 사람 5채 받아가기. 콜? 좋아. 그러면 같이 하자. 집가 여유가, 경제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 만들어낸 사업이죠. 집 5채 가진 사람이 몇 채를 받기 위해서요. 5채를 받아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민법 족보로 시작하게 된 거죠. 민법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성격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택 재건축의 기본 초점이요. 어디에? 5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 아파트가 있고 만들어진 한 30년 됐다고 치죠. 옛날에는 한 25년 정도예요. 거기에 20평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됐어요.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층은 올리게 되죠. 거기에 새 아파트 30평을 받게 됩니다. 25년 된 낡은 5층짜리 주공아파트 20년, 낡은 아파트 20평짜리 살고 있다가 새 아파트 30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받고 들어가요? 돈을 받고 들어가죠.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반포에서는 12억까지 받고 들어가신 경우가 있어요. 에? 어디서요? 민법이잖아요. 민법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중에서 20층 중에 8층을 조합원들이 가져가도 건축 면적이 같다고 하면 1.6배, 32평을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 이 12개 층은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유자였고, 이게 민법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이 땅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건축물의 총량이 있을 테고, 이게 용적률로 표현된다면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다 얹어준 거죠. 근데 그 소유권을 이분들이 갖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이걸 일반 분양하는 거죠. 1.8배 덤태기를 씌웁니다.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1,000만 원 가져간다면 이건 1,800만 원에 분양을 해도 새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긴 모든 수익들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강남에서 12억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꾸리꾸리 20평 살고 계실래요? 현찰 9억 얹어져 있는 32평에 들어가실래요? 누구라도 들어가는 거죠. 누구라도 재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값만 따져서요. 20평이어서 2억, 여기 30평에서 3억이라고 치죠. 감가상각 낡은 건 빼고요.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3억이 아니죠. 이 경우로 보면 이게 12억이 되는 겁니다. 2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콘크리트 3억짜리하고 현찰 9억이 얹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12억이 되는 겁니다.
2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8억, 갑자기 10억으로 뛰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나는 1억만 먹을게. 나는 5천만 원만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12억까지 뛰게 됩니다. 돈이 다 이리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요. 그래서 이제는 재건축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재건축 민법 아니야. 재건축도 공법에다 집어넣는다. 재건축도 공익사업으로 성격 변환을 시켰습니다.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 이제는 공익사업 됐습니다. 5채 가진 사람 몇 채요? 5채인 거죠. 만약에 한 채를 줄 것 같으면 재건축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5채 갖고 있을 때 한 채 주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잠깐 했는데 안 되겠다. 재건축은 못한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되겠지만 그랬다가는 아까 2억짜리 10억이 들어간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재건축, 이름이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몇 채요? 5채 갖고 있으면 5채인 거죠. 10채 갖고 있으면 10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글바글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까지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은 5채를 받아가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생겼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좀 손대는 거죠. 여기는 주거환경 관리만 하는 겁니다. 한옥지구 등 현대적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는 사업을 하는 거죠. 한옥은 일단 주차장이 건물 안에 없잖아요. 그 건물 안에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죠. 한옥 안에 대문이 있으니까 차가 넘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옛날 한옥은 그 배수시설이 각 집에서 담 옆으로 또랑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 큰 하수 파이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시설을 넣어주자는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국토계획법에 시설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뭘까? 얘를 그냥 여기 정비사업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6번에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합니다. 소규모인데요. 가로구역이 어느 정도 구역이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인데 그 덩어리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100 곱하기 100제곱미터, 100m, 100m, 10,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 정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축구장 하나를 넘어서면 안 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100m, 100m가 뭐예요? 여학생들은 80m 달리기, 남학생들은 100m 달리기 하죠. 가끔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도 날쌘돌이 12초에 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고요? 출발하세요. 12초. 한 바퀴 다 끝난 거죠. 그게 가로구역이라고요. 다 같이 돌자 통 끝이요. 그 조그만 블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가로구역,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들을 봐가셔야 됩니다. 251조 가시죠. 251조 굵은 2번 정비사업의 정의가 있는데 그 표에서 두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에서 한 문제고요. 나머지에서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비법 6문제 중에 이 표에서 두 문제입니다.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줄여서 쓰죠. 그러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러니까 6번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한다가 기본인데 아닌 예외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서 합니다. 그냥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도로로 둘러싸인 그 땅 눈으로 다 보이는 거죠.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내용 계속 가면서도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만 먼저 짚고 가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번 재개발 사업과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옛날 재개발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다가 나머지 4개를 끼워 넣은 거라고요. 그리고 도와주자는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
개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 놔주자는 사업,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자는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업이죠. 재건축은 민법 족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민법 성격 강하게 남아있고요. 가로구역은 거의 민법 수준의 교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 뭐 고구마 한 박스 하고요, 감자 한 박스 하고, 우리 집 고구마 2박스가 있는데 하나 남는데 어쩔까? 우리 집은 감자 2박스요. 그럼 한 박스씩 바꿔서 먹자. 그거라고요. 그냥 그 정도의 소규모 사업이어서 거의 민법 수준인데 공법이니까 강제만 얹어져 있는 거죠. 소규모 사업이어서요. 계속 갑니다. 6가지 사업의 정의요. 그건 이제 뒤에서 문장들을 볼 겁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여기는 열악하고, 여기는 양호하고, 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고, 얘는 시설을 넣어주는 거고, 얘는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6가지 사업에 누가 참여할 수 있냐? 토지 소유자, 환지는 토지 소유자지만 여기는 환권이니까 토지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 그러니까 지상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합니다.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지상권자도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새 아파트 받는 거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만 새 아파트를 받는 거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입니다. 여기 4가지는 다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고, 6번째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합니다. 재건축, 단독주택도 재건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 단독주택은 재개발, 공동주택은 재건축 그런 거 아니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재개발되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재건축됩니다. 근데 주로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101동 307호를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1동 307호 갖고 있으면 대지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및이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에서 여차저차 사정으로 땅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여차저차 사정, 콘크리트 없이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2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시행자요. 사업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시행자의 원칙, 원칙적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할 거냐. 보시죠. 이쪽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하는 그 공적기관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도로 놔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공적 주체가 하는 겁니다.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도시환경 조합, 그다음에 가로구역 조합을 만듭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는 조합이 없어요.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죠. 팥죽 할머니가 큰 땅 가진 분이 그러면 길가에다가 자기 땅 그 안에 있는 지나가는 길에다가요. 팥죽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갈치 아줌마, 꽁치 아줌마, 배추 할머니, 그다음에 상추 할머니 앉아서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비 와서 저벅거리니까 그 팥죽 할머니가 할머니들, 아줌씨들 일어나셔. 한번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좀 가주세요. 콘크리트 깔고 지붕 덮고 100원짜리도 꼭 끌고 다닐 수 있는 카트까지도 넣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팥죽 할머니가 자기 땅에서 했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소유자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공익사업인데 조합에게 소유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만드는데 찌그락빠그락, 내부에서 찌그락빠그락, 또 아니면 조합은 이익의 극대화, 주변의 공익을 놓치게 되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여기는 애당초 자기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어갈 필요가, 자기를 제끼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엉망인데요. 아무튼 법이 엉망인 곳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고요. 시장구수 주공이 자기가 자기를 제끼고 자기가 자기 대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소유자 조합 제끼고, 그러니까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나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 시행자, 이 시행자에서 한 문제요.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주는 게 환권. 그런데 그것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토지건축물 대신에 토지건축물 환권으로 진행을 한다고 되는데 환권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관리자를 먹어갔나요? 물어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느 동네에 도로공사하러 왔는데 누가 땅 뒤적거리고 건물 철거하고 하는 경우는 없죠. 다음에 도로 포장하러 왔는데요. 다음에요. 환권에 4가지가 있죠. 4가지 중에 토지 대신에 토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권이면 당연히 4가지가 포함되고 토지 대신에 토지가 포함되는데 환지가 포함되는데 그걸 또 따로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 있다. 근데 환지가 안 된다 3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지 새 땅을 받는 게 아니죠. 여기는 애당초 환권이 안 되니까 환지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소규모 사업인데 거기에 집 정비하고 새로 올리기도 바쁘지 빈 땅 내놓을 리가 없죠.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 개량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시설을 넣어주자는 사업이니까 시설을 넣어주면 주택 개량, 지분 개량, 담장 개량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열악한 곳은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대부분이겠죠.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뺏어서 임대 아파트를 올릴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문제입니다. 이걸 향해 가도록 하시죠. 2-1번. 정비사업 정의. 정비사업이란 이보에 의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가로주택 사업 경우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6가지 사업을 말한다. 시설망, 건물망이어서 시설 회복한다. 시설과 건물을 새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2-2번. 정비사업의 종류.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저속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여기는 무허가 판자촌이었죠. 무허가 판자촌이니까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집어넣는 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허가 집들이 들어서 있고 그 집과 집 사이로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관청에서 계획된 도로를 넣은 적이 없다고요.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겁니다. 이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오래된 주택가, 근데 그 처음 만들 때는 도로 있었다고요. 그러고 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 들어서고 있는데 시설이 쫓아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좋다고요. 시설엉망,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고 여기는 포장 상태가 좋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꼭 도로, 수도, 하수도, 전기만이 아니라 주차장, 공원 없으면 열악한 겁니다.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반시설은 양화나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한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정비구역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양호, 도로 포장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주택법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이것저것 시설을 같이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로가 빵빵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도로 포장은 다 깨져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큰 거죠. 서울의 잠실 주공 5단지요. 오래돼서 재건축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요. 편도 8차로, 왕복 16차로예요. 그 도로입니다. 수도 파이프는 이만한 파이프들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이 낡았다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 부도심,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옛날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단독주택 사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 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우리 시험은 주관식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노블양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이 있습니다. 2-3번 그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동그라미 2번 가로구역이란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다음 경우를 말한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공계시설로 설치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도로로 둘러싸인 땅이 가로구역, 블럭이죠. 작은 1번 해당 지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작은 2번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4m 이상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12초 다 같이 돌자 통. 그죠? 조그만 블럭이라고요. 그 안에 4m 도로만 지나가도 여기 이쪽 건너편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조그만 하나의 블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세부적인 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3번 토지 등 소유자요. 누가 참여하냐라고 하는 거죠. 3-1번 이 4가지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4가지요. 정비구역에서 진행하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 시행자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3-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번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물만 아니면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돈 주고 뺏는 겁니다. 공법에서 뺏는 것은 수용, 민법 족보에서 뺏는 것은 매도 청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4번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5가지 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분양 기준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나머지 4가지가 있는 겁니다.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다수의 건축물, 땅 10개, 건물 10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한 사람이 땅 10개, 건물 10개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한 표라고요. 두 번째 괄호.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이니까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 토지 소유자면 토지나 건축물 하나를 받아가고 건축물 소유자면 토지나 건축물 하나를 받아가는데 사람이 같으면 그러니까 같이 갖고 있었고 또 10개를 갖고 있어도 한 표, 하나를 받아가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괄호, 토지 쪽에 한 표.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지상권 설정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둘 중에 누가 나갈지는 모르는 거죠. 한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 한 표씩 가서 2표를 행사한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토지의 지상권 하나를 설정해 놓겠어요. 토지에다 지상권 100개를 설정해 놓고 101명 총회장 들어가서 난리를 펼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토지 쪽에 한 표인 거죠. 동그라미 3번.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그러니까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수인,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시에 있었던 480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평짜리 땅이요. 그러니까 24, 25제곱미터, 5m, 5m. 한번 손 뻗어 보세요. 요거 2개요. 그래서 5m 땅에 5m 되는 25제곱미터 땅에 480명 공유 들어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다 아파트 하나씩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그 25제곱미터 땅 하나 그거 갖고 사업, 거기가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아파트 480채 주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서 한 표입니다. 다음 쪽이요. 254쪽에 동그라미 4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분양 기준. 관리처분계획이 있죠. 나중에 새 아파트를 몇 채 줄 거냐인 건데요. 작은 1번.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즉 한 사람이 땅 10개, 건물 10개 갖고 있어도 한 채 준다. 그게 원칙이죠. 재건축은 예외인 거고요. 2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다 가지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가로구역에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즉 지상권자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새 아파트는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산정예가 있습니다. 요것보다도 간략한 표를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요. 101번, 102번 땅은 토지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다 합쳐서 A가 땅 2개, 건물 1개 다 합쳐서 1명이죠. 소유자 수 1명, 아파트 한 채를 줍니다. 103번은 B가 토지와 건축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한 표, 한 채를 주는 거죠. 104번 땅은 C가 토지 소유자, D가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 C도 한 표, D도 한 표, 두 표에 C도 한 채, D도 한 채, 두 채를 가져가는 거죠. 각각 한 채씩이요. 105번 땅은 이 토지 소유권에 F 지상권이 있습니다. 토지 쪽에 한 표이죠. 누가 나갈지는 몰라요. 둘이 알아서 정하라고요. 한 표. 그런데 아파트 한 채 지상권자는 받을 수가 없죠. 2가 새 아파트를 받아가는 겁니다. 107번 땅은 죄송합니다. 토지를 3명이 공유하고 있고 건축물을 3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 두 표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하나하나씩 두 채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전부 8명이 있는 겁니다. 3-5번 재건축 사업은 동그라미 3번 내용이 초점인데 동그라미 3번은 아무튼 재건축은 그 표에 5칸이 있는데요. 네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대한민국 땅 중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12%, 그 중에서도 서울과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즉 우리나라 전체 땅의 5%에 해당하는 곳은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 한 채, 두 채, 세 채입니다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 대한민국 땅 95%에서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5채 갖고 있으면 5채 받아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관리처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쪽 와서 255쪽에 3-6번 기타 산정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4-1번이요.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 보시죠. 이제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동시행의 경우에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문장으로 바로 보도록 하시죠. 기본 틀은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이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도 이 원칙적 시행자 이 전체를 요약한 게 그 세 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합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원칙.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그렇지 않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 팥죽 할머니가 자기 땅에다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팥죽 할머니 꼭 혼자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호박죽 할머니 같이 해서 2명, 3명이 모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찌그만 땅 가진 깨죽 할머니는 빠지시고요. 그냥 소유자 큰 땅 주인끼리만 할 수도 있고 그 깨죽 할머니도 같이 참여해서 모두 참여, 강제 가입되는 것은 조합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강제 가입되는 건 조합이고 이거는 큰 땅 가진 몇몇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11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먼저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표를 보시죠. 표의 둘째 줄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업, 지원 사업을 하는데도 그 안에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쪽 분들은 무슨 생각이신데요? 관청 쪽에서 도와주겠다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싫어. 선생님 도와주는 걸 싫다는 사람도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8688 서울 상계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강제 철거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없으니까 8688 올림픽 아시안 때 미국에 무슨 수영 선수, 그러니까 이란의 레슬링 선수가 와서 서울 상계동을 왜 가요? 종로 인사동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명동에서 불고기 한번 먹고 가면 됐죠. 그런데 행여라도 그 사람들 서울 상계동 가서 안 좋은 그러니까 판자촌 그런 모습 보고
에이 한국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 할까 봐서 거기를 싹 철거를 한 거죠. 뭐였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어디로 가라고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아주 허름한 판잣집이었으니까 보증금 월세가 쌌습니다.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도 그 보증금 월세가 이분들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라고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대가 엄청 심했고 많은 분들 다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문장을 보시죠. 411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예정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또는 과반의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구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공공출자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구수가 유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주택공사나 공공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네 가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생략하죠. 동그라미 2번 단 그러니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세입자 수가 적으면 세입자 빼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만 받고 갈 수도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시장구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긴급히 필요한데 동의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다음 쪽이요. 257쪽 412 재개발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하려도 조합은 있어야 되는 거죠. 413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건설업자 등에 포함되는 가지수가 위는 4가지고 여기는 2가지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는 초점 아니고요. 414 도시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15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구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면 어찌고 저찌고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416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17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258쪽에 4-2번 예외적 시행자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구수 주공이 아니까 빠지고 여기 5가지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애당초 시장구수 주공이어서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 4가지인데 법이 엉망진창이라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요. 이 중에 하나인 지정개발자를 먼저 보시죠. 421 지정개발자란 다음 셋 중에 어느 누구를 말한다. 짝은 1번 정비구간의 토지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대지주, 땅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짝은 2번 빼고요. 짝은 3번. 그러니까 신탁업자로 정비구역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신탁을 받았으니까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반 이상 소유, 그러니까 2번은 3분의 1 이상 소유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유권은 남아있지만 신탁업자 뜻대로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신탁계약 내용에서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422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5가지 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 소유자 조합,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지정개발자는 128의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땅 부자는요.
다음 쪽 보시죠.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빼고, 그러니까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8, 2에 2가 있고 7까지니까 1번부터 8에 2에 2가 있으니까 전부 9가지가 되는 거죠. 1, 2, 8의 경우에는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3가지가 아닌 나머지 6가지 경우에는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만 들어갑니다. 지정개발자, 땅 부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한 예를 들어보죠. 사유의 1번,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긴급히 필요한데 조합 만들려고 시간 보낼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아래 사유 중에 작은 3번 찾으셨나요? 1, 2, 8, 2에 2,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공계획 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어느 한 자리에 지방에서 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 조합에서 또 정비사업을 하면 더 어수선해지잖아요. 한 자리에 사업이 2가지면 그러니까 사업은 필요하지만 시행자가 2명이면 어수선해집니다. 이쪽으로 내놔. 시장구수 주공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유 가지고는 출제 횟수가 그 정도니까 너무 외우는데 초점 두지 않으셔도 되고 423 생략하고요. 424 4-424 정관 등 사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각각 계획 빼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각 사업의 약속이죠. 셋째 줄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2번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 3번 공적 주체, 시장구수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시행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4-3번 그러니까 대행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표로 보시죠. 원칙적 시행자, 소유자 조합이 있습니다. 공적 사유 9가지 왼칸이요. 왼칸.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있던 조합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오른쪽 칸이요. 그 공적 사유 9가지가 아니라 기타 사유로 버벅거리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놔둔 채로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대행자로 들어가서 사업을 대행하여 시행하는 겁니다. 대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은 이쪽은 그냥 명색만 남아있는 거고요. 실제 진행은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요. 오른쪽 대응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소유자 조합이니까 그쪽에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과 관련된 그 문제 빼고는 실제 모습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61쪽이요. 5번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보시죠. 지금 표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도 똑같은 거고요. 그냥 표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게 정비사업인데 이걸 환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관리처분 안 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만 넣어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 있는데 환지 안 된다. 3가지. 재건축 땅만 갖고 있으면 쫓겨나죠. 주거환경관리사업 환권이 안 되니까 환지할 리도 없습니다. 가로구역 소규모 사업이어서 빈 땅 내놓고 가져가실 리가 없죠. 이쪽은 시설이 극결합, 여기는 시설을 넣어주지 않은 사업이니까 시설을 넣어주면 주택을 개량합니다. 여기는 수용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상들이 있고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까지를 보도록 하시죠. 문장에서는 요것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번 관리처분, 2번 환지는 이제 있으니까 빼고요.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반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시설주택으로 가는 경우하고요. 수용으로 가는 경우하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거기에 100집이 있습니다. 집이 100채가 있고요. 집주인 1명, 그 다음에 임차인 2가구에서 3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던 곳이 있다고요. 거기에
시설주택을 하게 되면 그 동네 도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뭐 비닐로 얹어놓은 지붕 개량하고, 그러니까 기우뚱 넘어져가는 담장 개량하고 하는 거죠. 몇 채요? 그냥 100채 그대로 300가구가 살고 있는 거죠. 지붕 개량했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고요. 수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국유지 시유지에다가 그다음에 개인 땅 몇 개 안 되는 거 다 빼서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죠. 임대 아파트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세대, 2000집의 2000채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2000채가 들어서지만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여기에 300가구 중에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0가구도 안 돼요. 나머지 200가구는 다 털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2,900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집주인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격은 주어져요. 자격은 주어지지만 옛날 집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새 시형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관리비를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댈 수가 없어서 털려나는 분들이 많죠. 하면 시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해서 도와주기까지도 하겠습니다만 당장 급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을 뭐 합법적으로 팔든 아니면 차라리 불법으로 또 아니면 불법으로도 팔든 팔고 그냥 그동안 워낙 빚져 있던 거 처리하고 비싼 집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튼 또 비싼 생활로 가시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많은 집을 지어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많은 사람이 생활하게 하는 건 좋은데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가 비싸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시설주택과 수용의 방법은 그 동네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슷한 모양이고 수용은 전혀 달라지는 거고요. 두 가지는 성격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제3절 이하 내용은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6가지 사업의 특성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6가지 사업의 이름을 혀에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름이 소리가 나와야 그 다음 차이들도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소리에서 안 나오면 정비법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 다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도 구분이 안 됩니다. 이름은 혀에서 소리 나게 해주세요. 잠깐 쉬시고 다음 내용 가기 전에 우선 여기서 쉬시고 우선 이름을 각 사업마다 5번씩 쓰시면서 한 20번씩 소리내서 외워서 이름을 혀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래야 다음이 이어지고 다음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